진도 나가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전망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종전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 6월 수출 호조 등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며 어제도 9,114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 보시면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중동 전쟁 이후로 끊거나 아니면 금년 전체로 보거나 어느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월간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3월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마이너스 19% 했다가 4월에 급반등한 걸 빼고 나면 매월 한 20%대의 상승률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채권 시장은 종전 기대감으로 다소 하락하던 금리가 FOMC 이후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금융부문 대응 현황입니다. 민생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11.2조 원이 집행되었으며 은행권 중심으로 피해기업 등 대상 37.2조 원 지원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생금융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당구장 글씨를 보시면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천 NCC에 이어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금융권에서 수입 신용장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미래적금이 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납입하면 그 납입금에 더해서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더해주고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결국 최대 연 19.4%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이 없고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부으면 정부가 기여금으로 납입액의 우대형의 경우 12%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금리는 최대 8%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할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입 절차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별도 서류 신청 없이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이 좀 친숙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출시 첫날이라서 커피차를 끌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수동의 출근길 거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음료도 나눠드리고 이 가입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주 동안은 이게 너무 몰릴 수 있어서 오브제로 출생 연도별로 오브제로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신청 접수를 해봤더니 19.6만 명의 청년들께서 가입을 신청하셔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 미래적금이 우리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함과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홍보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채권 자금식 안정 프로그램 7.2조 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이 3월 6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자사주 공시제도도 확대 강화합니다. 자사주 관련 공시 대상 의무 기업을 기존의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서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보유 처분 계획뿐만 아니라 이행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주주 환원 유도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048개사에서 1,714개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 관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26년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이 돼서 빠르면 7월 말부터 한 8월 초중순까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 추이를 보면 25년에 21.4조 원이었는데 연간 26년에는 5개월 동안 상법 개정의 효과로서 43.1조 원이 지금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 지원과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9세에서 34세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군대 기간을 빼줘서 최대한 6년까지 확보를 해줍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예를 들면 1년 6개월이면 34세 끝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더 더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한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은 없어요.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소득 요건이 있어서요.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뭐 대충 기준은 어떤 거예요? 예, 대충 기준은 아주 7,500만 원까지 월 소득이 예,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소득이겠지, 연소득. 예, 연소득 7,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6천만 원 이하부터는 이제 기여금이 들어가는데 6천만 원까지는 6%고 3,600만 원 아래의 경우에는 12%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6% 하는 게만 해도 이익은 되는데 그게 어쨌든 6천만 원에서 3,600만 월 원. 500만 원 이하만 된다. 네. 월 500만 원 이상은 혜택이 있긴 있는데 더 낮은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혜택이 있는데 그건 이자 소득 비과세지. 비과세 예, 정도. 기여금까지는 안 드리는. 그러면은 저기 대상자가 기간은 2주간으로 하는데 넘쳤다. 예를 들면 상한 있어요. 총량 상한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온 게 있어서요. 만약에 넘치면 소득이 이제 낮은 순서대로 그거 빨리 해야 되겠네.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가입 신청을 하고 2단계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아니, 내 합니다. 말은 네. 저기 선착순으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가입 신청은 2주 동안 일괄적으로 받고요. 받으면. 네, 그다음에 3주 근데 동안 막 넘쳤다. 예산을. 네. 그럼 이제 받은 분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서 소득을 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청했는데 잘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한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금액 한도가 아니고 네. 몇 명까지 그렇지 아니면 않습니다. 총액으로 2주 동안 들어오는 사람 다 해줘요. 네, 다 받습니다. 대상만 되면. 예, 다 받고 대신 3주 동안 심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올해 일반회계에 저희가 7,450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2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쯤으로 사업이고요. 예상을 한 건데 내 말은 분명히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네. 이게 1인당 어쨌든 한 45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대충. 네. 450만 원 정도 물론 몇 년에 분산돼 있긴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 예산에 총액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넘치면 못 해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넘치면 어떡할 거예요? 넘치면은 그 내에서 넘친 거 내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낮은 분들 위주로. 근데 하여간에 넘치면 우리 저기 예산처랑 저희들이 방법방안을 강구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수리적인 관심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어제 극단적 상황을 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청이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들어왔다. 19세부터 35세까지가 인구가 한 7, 800만 명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를 배제해야 될 거 아니냐. 배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첫째. 두 번째 배제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똑같은 조건이면 선착순으로 하느냐 나이 순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모수가 19세에서 34세가 한 1,0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친구들이 72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소득을 잘랐기 때문에 그 자른 대상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그 550만 명 중에 그럼 몇 퍼센트가 가입을 할 거냐. 이제 과거 사례는 저희들이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전제를 하고 55% 가입률을 해서 320만 명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많이 가입한다고 해왔습니다. 넘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속으로 확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계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탈락자를 정하는지가 제 관심사라요. 네. 탈락시킬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면 지금 기재부 기획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치면 어떻게 할 건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이 예산 배정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고 우대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수 전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0만이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넘쳤을 때는 저희가 기정 예산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제가 좀 넘칠 찾아보겠습니다만. 경우에 배제하지 않을 겁니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대상이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배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됐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신 뭐 우대형에도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6천만 원 그 일반형 이하 6천만 원 이하뿐만 아니라 우대형에도 신규 취업하면서 일반형 소득 네. 요건을 해야 되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되고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이런 이제 요건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겁니다. 네. 이거 다 기억도 못할 텐데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하여튼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초과될 경우에도 다 받아준다.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답입니까?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냥. 내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까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거든요. 넘치면 어떡할 거냐. 괜히 잘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주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 그러고 정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복지부 장관님. 네,